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수업이네요. 마지막 수업.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시작하니까 이렇게 끝을 보게 되죠. 그리고 끝을 보시는 분들은 다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성취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문을, 이 텍스트를 보기 전과 본 후에 정말 눈에 띄게 달라졌다든가, 나의 한문 텍스트를 읽는 실력이 현저히 진보했다든가, 이렇게 자신하거나 속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는 멀리 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 때도 산 꼭대기만 바라보고 가면 막 힘들고 못 갈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떼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중턱에 와 있고 또 어느 순간인가 정상에까지 가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옛날부터 논어에도 공부라는 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공부다 하는 의미가 좀 더 새록새록 와닿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신, 같이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미리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 아마 김용헌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사단 칠정에 관련된 논의가 어떤 것인지 들으셨을 거예요. 잘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이런 논의를 왜 이렇게 조선시대 학자들이 학파가 나뉘어 가지고 이렇게 막 논쟁을 벌이고, 결국은 이 학파적 논쟁이 결국은 학문적 논쟁이 학파를 형성하고 이렇게 됐나 하면, 나중에 이게 또 정치적으로 결부되면서 정치적 정당 파벌 싸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도덕적 주체성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도덕적인 인간임을 확인할 것인가, 이런 문제. 요즘 말로 하면 심리학이라든가 또는 이런 생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윤리학이라든가 이런 건 다 뒤섞여 가지고 사단 칠정이라는 그 논쟁으로 소용돌이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만큼 개념이 현대만큼 분화되지 않으니까 어떤 중요한 뚜렷한 개념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맥락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좀 더 논지가 우리 같은 사람 따라가기가 더 어렵죠. 현대적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더 따라가기 힘들고. 그리고 어떤 학문이든 그 학문의 논리와 논지에 조금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그 맥락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한문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 해가지고 사단 칠정을 이해한다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사단 칠정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인간학이라든가 또는 윤리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논리를 이해해야 그걸 따라갈 수 있죠.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유학이 좀 더 분화 발전해 가지고 이렇게 학문으로 이제 정립한 성리학이라는 것을 조선시대 학문으로 이렇게 정립한다면, 그 성리학자들이 뭘 논쟁을 했고 무엇을 위해 논쟁했고 하는 것들이 아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단 칠정 논쟁이었고, 이걸 통해서 인간의 도덕적 주체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오늘날 사회에서도 정치 사회, 우리가 정치 현실 보면 참 너무나 암담하고 어이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논쟁을 옛날에 왜 했는지 하는 것이 조금 귀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조선시대 학자들이 우리가 물론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는 계급 투쟁이라든가 계층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부정하거나 부조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한 사회를 주도해 갔던 지식인들이 어떻게 자기가 지식인으로서 또는 사회에 주도해가는 사람으로서, 존재로서 이제 자기 책임감과 도덕적 의식을 가지려고 했는가, 이런 게 이 논쟁 속에서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4단 7정 후설 약 475쪽, 이제 일단 총론 부분인 것 같아요. 퇴계와 고봉 사이의 논쟁의 거의 마지막 결말 단계에 해당하니까 그걸 읽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알면 됩니다. 뭐 다 못 알아도 상관없고. 자, 사단 칠정 후설 이렇게 가지고 사단 칠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자기 어떤 이론을 논설을 밝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단 칠정지 설 전차 인득 칠정지 발의 중절자 여 사단 불이 고 유의어 이기지 분석. 자, 여기까지가 일단 한 문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단 칠정의 설은 전차 그러면 이전에 이런 뜻이죠. 이전에. 인득은 이제 깨달았다, 이해했다, 알았다 이런 뜻. 이제 이 인이라는 글 자체가 글자가 원래 알다 이런 인식하다 이런 글자인데 이 득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약간 구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해서 득한 거니까 옛날 같은 그냥 예를 들어서 논어나 맹자에는 인이란 말은 후대에 와서 많이 쓰이게 됐고 논어나 맹자에서는 그냥 지라고 했죠. 근데 지 바로 그 다음에 목적어를 바로 대동하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득과 같은 이런 보조하는 형태의 뭐 이걸 문법적으로는 뭐라고 규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득이란 말은 인식하다, 터득하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라고 하는 글자 가지고 알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더 세분화되고 분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안다라는 것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 알미라는 거, 인식하다라고 하는 것하고 알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 조금 의미 맥락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미 좀 더 그런 지각이나 지적 작용이 훨씬 더 세분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인득, 이해했다, 깨달았다, 인식했다, 터득했다, 뭐 이런 의미 맥락이 되겠습니다. 칠정지 발의 중절자 여사단불이, 그러니까 칠정의 발인데 칠정이 발한 것인데 중절한 것. 그 칠정지 발의 중절자, 칠정의 발의 중절. 이 발의 중절 이게 이제 중용에 나오는 그걸 가지고 한데 발해서 중절한 것. 그것은 여사단, 그러니까 사단과 불이 차이가 없다, 다름이 없다. 고로 유의어 이기지 분석. 그러므로 이기의 분석에 대해 이기로 나누어 배속함에 대해 사단은 이, 칠전기 이렇게 나누어 분석하는 나누어 소속시키는 것에 대해 의심을 가졌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이위 정지발야 겸 이기유선화. 이 사단 즉 전지 기발을이 이 무불선자 언지. 자, 칠정 즉 고지 기겸 이기 유선학자 언지 언.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지 발야 정이 발한 것은 이제 겸 이기 유선학. 근데 정지 발한 것인데 그 정이 발한 것인데 겸 이기 유선학 이 사단 즉 전지 기 발을이 이 무불선자 언지 칠정 즉 고지기 겸 이기 유선학자 언지 이렇게 한 거죠. 사단과 칠정을 나누어서 다 겸 이기 유선학.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기가 같이 나오는 것이고 이와 기에 겸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악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제 주자학의 어떤 논리에 의하면 성은 그냥 무불선, 그냥 착한 거, 이념적인 것이고, 또, 뭐랄까, 본질적인 것이고, 뭐 그런 것이니까 악의 요소가 있을 수가 없는 순서무화가. 근데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의식이라든가 지각이라든가 심리 현상을 일으키는 다 정의 요소죠. 그러니까 정 속에서 이제 선악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인간이 이제 살아있음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살아감으로 해서 어떤 정감을 일으키고 그 정감에 의해서 선악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것이겠죠. 그래서 겸이기 유선악. 그러니까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기가 겸해 있고 또 선과 악이 같이 있다. 그러니까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게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사단 즉 전지 기발을이 무불선자인지. 그러니까 사단은 이 가운데서 이에서 발하여 그 전지니까 오로지 가리킨다. 오로지 부사어로서
전적으로 오로지 이 발을이 이에서 발해서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선한 것, 그것을 말한 것이고, 칠정즉 고 지기 겸이기 유선학자인즉 본디 본래에 겸이기유선학, 그러니까 이기를 겸하고 선악을 가진 것을 지적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정이 바란 것이긴 한데, 정의 요소가 사단적 측면, 그러니까 도덕적 정감을, 도덕을 일으키고 도덕을 지향하게끔 하는 정, 어떤 도덕의 어떤 그 감흥을 일으키는 것. 예를 들어 우리 숭고함이라든가 남을 위해 희생한다든가 헌신한다든가 뭐 측은히 여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에게 이제 도덕을 일으킨 정감이라고 보는데, 도덕과 관련된 정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해 요소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여러 정감들은 이제 이기, 선악 다 겸해 있는 것이다. 약 이 사단 속질이 칠정 속지기 즉 시 칠정 이일변 반위 사단 소점이 유선악 문자 단사 단추러기 차 언지간 불능무가의자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만약에 사단은 이에 배속시키고 칠정은 기에 배속시킨다면, 그러니까 이분적으로 보게 된다면 칠정 가운데 이 일변, 그러니까 칠정 가운데 이의 측면, 선의 측면, 선하게 나타나는 감정의 요소는 도리어 사단에 점유되어서 선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악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마치 기에서 나오는 것이로 여겨져서 이것은 말 사이에 조금 의심함이 없을 수 없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이 주자 소위 사단시 이지발 칠정시 기지발자는 참구 반복 종각유 미합자 인부사지 내지 전일지설 고지유 미상이 찰지유 미진냐. 근데 이제 주자의 말 속에 뭐라고 있나 하면 사단은 이의 발이 있고 칠정은 기의 발이라고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퇴계나 고봉 사이에도 처음에는 이제 퇴계는 이제 칠정과 사단과 칠정을 이와 기에 딱 배속시켜 생각해 봤는데, 이제 요거의 근거가, 퇴계는 요걸 근거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고봉이나 율곡 같은 사람은 요거는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이지 딱 이원적인 거라고 딱 못 박아 말한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자가 이른바 사단은 이의 발이고 칠정 기의 발이라고 한 것은 참구 반복. 이제 참구라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뭐 계속 반복해 가지고 이제 탐구해 보니 종각 유미합자 끝내 깨달았다. 뭐가 미합한 것이 그 뭔가 조금 안 맞는 거, 논리적으로 불일치함, 논리적으로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인부사지 이로 인해 다시 그것을 생각해 봤더니 마침내 전일지설자, 이전에 지난날에 말했던 것에 고지유미상, 이 찰지유미진냐, 그 고찰한 것에 약간 상세하지 못함이 있고, 또 고와 찰을 이제 나누어 설명했지만 사실 뭐 고지유미상, 찰지유미진 이게 같은 맥락이죠. 근데 고찰할 때 고증하고 또 고찰하고 이러 하는 과정 속에서 상세하거나 다하지 못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자 스스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제대로 악휘 지어서 이렇게 딱 잘라 말한 것이 좀 일시적인 이제 분석일 수도 있고, 또 명료하게 막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자 의료 전체의 심성을 그 논의하는 그런 구절 속에서도 사단과 칠절을 이렇게 이와기에 딱 배속해서 말한 건 딱 한 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일관되게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이걸 가지고 주자도 사단과 칠정을 이와기에 딱 나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과 정의 그 일관된 논리를 따지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문제가 생기죠. 지난 시간에 그 선생님 강의도 뭐 잘 들으셨겠지만, 그러면 그러면 이에서 나온 정,
기에서 나온 정이 따로 있다면 성도 그럼 두 개 있냐 이런 문제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에서는 주자의 아무리 주자의 설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고찰한 거라고 할 수는 없다. 맹자, 론, 사단, 이위, 법유, 사단, 어하자, 지계, 화기, 충지, 부유, 시, 사단이 욕기, 화기, 충지, 즉 사단시, 이지발자, 시고연의. 자, 요 말이 이렇게 논의가 나오게 되는 까닭이 뭐냐면 결국은 사단이니 칠정이니 하는 그 용어들이 결국은 정의인데 이 정의에 대한 논의가 그 맹자에서 비롯되고 또 중용 저 얘기에서 비롯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래나 갈래가 조금 다른 측면이 실질적으로 유교 경전의 텍스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은 불가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맹자는 이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 그 근거로 사단을 이야기하는데 맹자가 사단을 주장할 논의할 때는 맹자가 기원전 300년에서 200년 뭐 300년 뭐 그 무렵 이제 살았는데 저 주자는 1200년에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 정자는 북송 때 쳐도 한 50년 100년 뭐 앞선다 치더라도 거의 1000년 이상 뒤에 그 사람들이 이제 맹자해 가지고 자기 어떤 그 정합적으로 연역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니까 당연히 논리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나 어쨌든 맹자의 텍스트를 경으로 격상시키고 그것은 이제 성현의 어떤 그런 텍스트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서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나 싶어요. 요즘 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 어쨌든 맹자가 사단을 논한 것에는 뭐라고 주로 논했냐면 유사단 어하자, 나에게 있는 사단. 나에게 사단이 있다고 이제 일단 전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화기충지해야 된다. 넓혀 나가고 채워 나가고.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단으로 주어져 있는 거다. 단으로. 뭐 실마리 같은 거, 단서, 뭐 발단, 단초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맹자 스스로도 이것을 물이 샘이 처음 솟아나는 것과 같고 불이 처음 타오르는 것과 같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자체가 막 강렬한 도덕적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도 그런 정감적 요소라는 게 막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서 사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확충해야 된다는 것이죠. 넓혀서 채워나가야 돼. 부유시 사단, 이 사단이 있으면 그것은 이 사단이 있어요. 내가 이제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화기충지하게 되면 이것이 사단이 이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본래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나에게 원래 주어져 있고 이것이 발전시켜 나가고 확대시켜 나가면 착한 인간이 인의 예지라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의 예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 바래로 본다는 거 그럴 수 있다. 이제 인정한다. 이 말이죠. 정자 논칠정. 정자는 또 칠정에 대해서 어떻게 논했냐 하면 이위 정기치 익탕.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치하고 또 더욱 탕한다. 치는 이제 뭐 치는 이제 불이 막 이렇게 확 활활 막 본격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걸 치라고 하죠. 우리가 치성하다, 뭐 치열하다 말뜻은. 탕은 들끓는다 이런 뜻이니까 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이렇게 뭐 희노애락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조금 생겨도 그게 이렇게 정이라는 게 표현되면 될수록 더욱더 강렬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칠정의 요소는. 그리고 그 기성착의 그리고 그 본성을 뚫게 된다. 그 본성을 왜곡시키거나 뭐 본성의 어떤 그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인의 예지라는 이런 본성이 있는데 이렇게 칠정의 정감의 요소가 막 들끓어 버리면 그것을 이제 왜곡시켜 버리거나 뭐 이렇게 뚫어버려. 고로 각자 약기정. 그래서 그것을 지각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 정을 요약해서 또는 묶어서 단속해서 사합어중 중에 합하게 한다. 부, 이, 칠정지치, 익탕이, 역기, 약지, 이
하버중 즉 칠정시 기지발자 불역연노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요약해서 또는 단속해서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검열 검열해서 중절하게 하면, 중도에 부합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 중용에서는 사단은 근본적으로 확충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확충. 근데 칠정의 경우는 중절시켜야 된다는 게 중절. 그리고 부중절 하면 안 되고 절도에 맞춰 나가게. 그리고 이걸 이제 하버중이란 말이 그런 맥락이죠. 그러면 칠정은 기에 발해서 기에서 나온 것이 또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본다면 이시관지 사단 칠정지 분속 이기 자불수의, 이렇게 본다면 사단과 칠정을 이와 기에 나누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 칠정지 명의 고 각유소의 연 불가불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사단 칠정 텍스트에서 사단 칠정이라고 나눠 말했겠냐. 근데 사실 이거는 후세 학자들이 조금 텍스트 비평이 엄밀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맹자와 자사나 또는 자사가 중용은 자사에게서 나왔다고 치고 얘기는 한데 그 유학자들이 모은 뭐라 그래? 기록물을 모아놓은 거니까 편집한 거. 근데 그렇게 치면 그럴 때 예를 들어 맹자가 아무리 자사 계열에서 이제 공부를 했다 쳐도 자사의 말의 맥락에서 말한 희노애락과 중절과 맹자의 사단이 그러면 동일한 선상에서 감정적 요소라고 일원화해서 설명할 수 있겠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텍스트를 다르게 접근했을 수도 있고 그 텍스트를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이론적인 논리로 그 하나로 이렇게 일관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은. 그런데 유학자들이 중세 아무튼 송대까지 들어와 가지고 유학자들이 그거를 이론적 구조 속에 끼워 맞춰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문헌학적으로 텍스트 문제상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봉의 생각에도 사단 칠정이 이렇게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맹자의 말이나 정자의 말을 가지고만 본다면 뭐 사단은 이의 발이고 칠정이 기의 발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것 같이 보이진 않아. 그런데 그렇다면 왜 사단이니 칠정이니 명의가 고가교소이연, 명의라고 하는 거 요즘 말하면 개념 정의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사단이라고 말한 것과 칠정이라고 말한 것이 각각 그렇게 다르게 말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두루뭉술하게 그냥 합쳐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연이 칠정지 발의 중절자 즉 여사단 초불이야. 이게 고봉의 어떤 생각의 약간 핵심적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칠정지 발의 중절자, 칠정이 발에서 중절하지 못한 거는 기의 요소에 강하게 작용을 하고 기의 요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악이에요. 악. 과하거나 또는 불급하거나 이렇게. 요 사이가 이제 중용인데 중절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중용이라고 치고, 중절한 거는 상황의 상황 속에서 본성을 잘 구현한 거. 감정이 본성을 제대로 구현해 가지고 정감으로 표현된 거. 이거 중절인데 중절이 지나치거나 불급하거나 하는 거는 악이죠. 그럼 이게 말하자면 중절이 선이고 과불급은 악이 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메소테스라는 이론, 그 중용 이론도 보면 뭐와 뭐의 중간, 이게 중용이 되는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중용론은 조금 이런 우리가 중용에서 말하는 중용론하고는 맥락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또 차이가 좀 있고. 자, 아무튼 그래서 칠정지 발의 중절자. 그럼 칠정 가운데 사단은 특별히 의문이 물론 율곡은 조금 더
이걸 치밀하게 더 또 분석하긴 합니다만, 이제 고봉의 경우는 거기까지는 안 하고, 일단 사단은 이를 발현시켜 나가는, 그게 이제 이념을 발현시켜 나가는 정감의 요소로 봐가지고, 이거는 그냥 선한 거예요, 사단. 그럼 칠정의 경우는 더 정감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감이 우리의 어떤 생리적이고 신체적 요소 속에서 정물적으로 나타나는 정감과 도덕적 정감이, 그러니까 도덕적, 이제 고봉은 그걸 다른 갈래로 보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한 정이라는 요소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걸 뭐 칠포산이, 우리 이런 논리 하죠. 칠포사, 칠대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명하죠. 그러니까 칠포사는, 고봉이나 율곡은 교집합과 이제 이렇게 본 거고, 이제 태계나 이제 우리 성은도 나지, 그래 이거는 이제 아예 4와 7로 이렇게 나눠 본 건데, 자, 그러면 이 가운데 4는 뭐냐 그러면 요거는 저 7 가운데 중절한 거다. 그건 사단과 초불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사단과 큰 차이가 없다. 애초부터 차이가 없다. 그게 다른 게 아니다. 이제 그 칠정이 꼭 7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대표적으로 7개로 말한 것이. 그러면 칠정 가운데 정감, 그러니까 그 감정, 우리의 모든 감정 가운데 도덕과 작용하는 도덕적 작용, 그 촉발을 받은 감정을 사단이라고 따로 끄집어내서 말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마치 갈래가 다른 두 갈래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고봉의 어떤 일관된 논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다른 거 아니다. 개, 칠정, 수, 서거기, 이고, 자, 제기중, 기, 발이, 중절자, 내, 천명지성, 본연지체, 즉, 기, 가위, 시, 기지발이 이어 사단냐. 대체로 칠정은 비록 소거기, 기에 속하긴 하지만, 정이니까 기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고 자제 기중, 이도 본래 그 가운데 있다. 요거는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건 나중에 퇴계도 이 문제를 결국은 인정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와 기가 별개로 존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또 성리학의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죠. 논리 중에. 그러면 이와 기가 그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면, 이는 기를 동반해야 되고 기 속에 나타나고, 기를 통해 나타나고, 기는 이를 그 발현시켜 나가고 이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현미무관, 뭐 음양무단, 동정무단, 음양무시, 현미무관,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논리로 설명하는 것도 결국은 이와 기가 별개로 존재하는, 따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논리에서 중요한 그 논지의 함정이라기보다 논지의 그를 그 논란을 일으키게 된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불상리 불상잡이죠. 줄여가지고 분리부잡 이렇게도 말하는데, 여기 상자. 그러니까 이와 기는 잡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섞일 수도 없고 또 따로 떨어질 수도 없다. 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라고 해서 기만 독립해 있고, 이라고 해서 이만 독립해 있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기는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칠정이 아무리 기의 요소를 강하게 띄고 있다 하더라도 이도 그 가운데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제 일관된 논리죠. 기, 발이, 중절자. 그래서 칠정 가운데 표현되어서 절대에 맞는 것은 바로 천명의 성이다. 이건 천명의 성, 따로 이념적으로 말한 것일 뿐이다. 본연지체, 즉,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본연의 체이다. 그러니 기, 어찌, 가위, 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기지, 발이 이어서 하던, 기에서 발한 것으로서 사단과는 다른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질정이라고 해서. 그 밑에 작은 주석은 이제 퇴계 선생의 그 편지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비평하는 건데, 내서 위 맹자지 희 순지 노 공자지 에여 락 시 기지 순리 발 무 일호 유에.
반가규소 종래 등의 개각미안. 요거는 이제 태계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러면 따져보자, 나눠보자. 그러면 희노애락으로 한번 나눠보자. 인의 예지, 사단, 이제 그 사단, 측은지심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 희노애락, 이 발이 희노애락이 표현되어 가지고 중절된 것 선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대상 그런 용의 사례를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퇴계 편지에도 그렇게 나왔나 봐요. 맹자가 기뻐하고 순이 노하고 공자가 슬퍼하고 즐거워한 것, 이런 것들은 기가 이에 따라서 나온 것으로서 무일호유예 털끝만큼이라도 장애가 없으나 도리어 반가규소종래 도리어 얻는데 도리어 그 유리한 바가 각각 있다라고 하는 말은 개각미안 아무래도 모두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뭐 이렇게 따지는 것도 너무 이렇게 따지는 것도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 발계 중절 위지화 이 화즉 소위 달도야. 근데 이제 발계 중절을 위지화, 발익의 중절을 위지화, 요 중용이 나온 말이죠. 중용 텍스트 속에 보면 발해서 중절한 거는 화다라고 했고, 그렇다면 중용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달도이다. 그리고 왜 중야자는 천하지 대번야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라라고 했기 때문에 발한 거, 중절한 거는 발 중절한 거는 화이고 그 화는 곧 달도다. 모든 것에 통달한 거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고 소종래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또 이상하지 않냐. 약과 열의 즉 달도 역 가위 시기지발로와. 그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해한다면 달도도 그러면 기에서 나온 거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희노애락지 미발은 위지 중이요 발익의 중절은 위지 화이니 중이고 화이니 중은 천하지 대본이요 화는 천하의 달도다라고 했다. 달도. 자, 이렇게 보면 중해가지고 발익의 중절이 위지 화니까 그 표현되어 가지고 절대 맞는 게 곧 잘 표현된 거다. 선하게 잘 표현된 거다. 그래서 그걸 달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그러면 기의 발이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처럼 한다면. 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차, 우, 불가불찰야. 이 또한 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살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자 상왈, 주자가 일찍이 말하기를 노원 천지지성 즉 전지이언, 노원 기질지성 즉 이여기 자비언지 차정이발 기발지 론냐.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보다 약간 그 결론적으로 주자의 이제 논리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강화하죠. 이 주자학의 논쟁이 현대 학술 논쟁과의 그 좀 차이는 다른 점이라기보다도 조선 시대라는 그 시대적인 그런 뭐 상황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긴 하지만 일단 그 택이든 고봉이든 주자의 주장에 맞추려고 해요. 예, 주자의 어떤 이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좀 한계가 전제가 돼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한계가 주자학 논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결국은 한계를 깔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주자 상활, 주자가 일찍이 말하기를 논천지지성, 즉 천지의 성을 논하자면 근데 천지지성, 기질지성의 요거는 원래는 장횡거의 저 개념이었는데 이걸 나중에 본연지성으로 달리 말하기도 하죠. 예. 본연지성, 기질지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천지성을 논하게 되면 전지리언 오로지 이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지지성이라고 말한 거는 이를 말한 거다. 이의 측면을 말한 거다. 이건 이제 이데아, 플라톤의 말하죠. 이데아처럼 이념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더 본원적이고 본질적인 이념적인 것으로 천지지성을 말한 거다. 논 기질지성, 기질의 성을 논하자면 이역이 자비언지, 이와 기를 자비언, 잡해서 말한 거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감각이라고 우리가 어떤 일상에서 인간이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본성과 기질의 측면이 바로 이 실질적으로는 기질의 지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연지성 또는 천지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 존재의 어떤 궁극, 존재론의 근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존재의 근거고, 실질적으로 인간이 본성과 기질을 발휘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다 기질 안에 들어와 있는 본성, 기질 속에서 구현되는 본성. 기질이 성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항상 잘 되지는 않는다, 뭐 그런 맥락이겠죠. 현실적으로 사람이 선하게 뭐라고 할까요? 심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범죄 소설을 한번 꼭 한번 읽으면 왜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혹무도할까? 잔인한 사이코패스. 그 밀레니움이라는 시리즈 있죠. 스티그 라르손이라는 스웨덴은 뭐 음, 동네마다 뭐 탐정이 하나 있다, 경찰이 하나 있다, 형사가 하나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그런 소설이 발달한 지역인데, 그런데 보면 인간이 왜 그렇게 극악무도할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왜 저렇게 그 염치도 없고 부끄럼도 모르고 악랄하고 막 그럴까? 근데 그럼에도 그건 인간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나, 뭐 이런 것이죠. 결국은 인간이 왜 그러냐? 인간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 자, 그러니까 이제 정, 이발, 기발지론냐. 이것이 바로, 정은 여기서 부사죠.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바로 이발, 기발의 론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발, 기발을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자면 본연지성, 천지지성이라고 말할 때는 이만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념적으로 말한 거다. 그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다 이와 기를 겸하여 가지고 있고, 이를 담고 있는 기에 의해 구현되는 이런 측면에서 기지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요게 말하자면 이발 기발에 대한 주자의 정돈된 논리고, 주자학에서 말하는 논리의 어떤 정리한 거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대승, 증, 인, 차어, 이위, 시, 이지발자, 전지리언, 시, 기지발자, 이리여, 이자비, 언지자, 무, 침, 에리, 이, 불몽찰납, 문의 하, 부저이였냐, 또는 불착이였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승이 요구하는 이제 제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편지글을 쓸 때는 상대방에 따라서 이제 뭐 같은 동년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자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 고봉 기德승과 퇴계 이황이 사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제 고봉 스스로가 이제 퇴계에 대해서는 좀 존경하는 스승처럼 이제 어쨌든 존경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이죠. 임금이라든가 뭐 부모라든가 뭐 스승이라든가 뭐 이렇게 내가 특별히 높여야 될 때, 순경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편지 쓸 때 1인칭으로 자기 이름을 직접 쓰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대승 그러면 저가 이제 증, 일찍이, 인차어 이 말을 인용해서 이위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겼습니다. 시, 이지발자, 전지리언. 이에 바란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이를 지적해서 말한 것이다. 요런 말 표현 보세요. 자, 이거 보면, 오로지 요거는 부사어예요, 부사. 부사어죠. 지가 동사예요. 그럼 이가 목적어죠.
그럼 이것도 역시 동사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걸 이제 의미 문법적으로 정돈해서 하려면 사실상 이런 맥락인 것 같이 여겨지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한문이 더 표현이 발달해 나가면서 이런 경우 서로 맥락적으로 이해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생략. 언어에는 또 문법적으로 이제 맞추는 문법적인 그 말하자면 토대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의 측면에서는 편의성, 또 실용성, 뭐 이런 걸 또 이제 추구하는 언어의 본질이 있죠. 경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해 여지가 많지는 않아요. 오로지 이를 가리켜서 말한다. 시, 기지, 발자, 이어, 기, 잡이, 언지, 자. 그래서 기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도 사실상은 지시사죠. 지시사. 그래서 약간 더 한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 비동사, 계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조금 주의를 해서 보긴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주어와 계사의 의미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지시사로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기에 발한 것은 이어 기 잡이 언지자. 이와 기를 섞어서 말했다는 것은 무심에리에서 에는 이제 이 에는 원래 이제 이렇게 했어요. 원래 글자를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이제 그 막힘, 장애, 뭐 이런 우리가 장애 있다 할 때 이 장자가 이렇게 써요. 장애물 할 때 거리끼는 막힘. 그러니까 L이니까 이의 이치에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없다 이 말인데 무심 L에서 심은 심하게 이치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심이 이제 현대 중국어에서는 심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가지고 셔머 이렇게 쓰는 경우 있어요. 셔머. 근데 이걸 다시 더 간단하게 이렇게 쓰죠. 그러면 무슨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무심엘이 그러면 그다지 또는 뭐 아무런 뭐 특별한 것까지는 아니고 아무런 뭐 그다지 심한도 말이 되긴 되죠. 이 논리적으로 이치상 그렇게 심하게 문제가 되는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몽찰납 그런데 불몽인데 이 몽이 무릅쓸 몽자잖아요. 가릴 몽이지만 또 무릅쓸 몽자가 돼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받지 못했다 할 때 불몽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허락을 받았다 할 때는 몽윤 이렇게 돼요. 몽윤 허락을 받았습니다. 몽윤 근데 불몽이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뭘 받지 못했냐 찰납을 목적어가 찰납이 되죠. 동명사 목적어 같은 거예요. 살피고 받아들임, 살펴서 받아들임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선생님께서 내 주장을 잘 못 살폈다,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 안 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불몽찰납. 그러니까 제가 주장한 내용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이제 약간 문법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이런 것들이 어렵죠. 앞에 내용들은 내용이 이 철학적 논쟁이 어렵지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제 특히 또 이 편집글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편집글이 뭐 이런 경우는 학술 논쟁하는 편집글이라서 그렇게 문법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적인 생활 편집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거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사자도 아니면 알 수 없는 이런 표현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뭐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내용이 어렵죠. 철학적 내용이. 근데 이런 경우에 근데 문의 하, 불착이 연 요거는 였냐 요거는 이제 한번 그 문법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때 퇴계나 고봉 선생의 편집글을 찬찬히 살펴보면 상당히 구어적 요소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언어라고 하는 우리가 사기 열전이나 심지어 논어에도 보면 구어적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논어도 그 텍스트의 연대에 따라서 그 말하는 방식이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이런 것들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지층이 시대층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텍스트가 지금 섞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논어도 그래 심지어. 근데 논어는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맹자도 보면 그런데 사기 열전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그 구어적 표현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 실감나는 그런 구어적 표현도 있어요. 문의 하, 어, 불, 착, 이, 연, 야. 자, 여기서 야는 뭐 이제 감탄사 또는 의문사 이런 의문어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비슷한 게 많이 쓰이죠. 근데 어떤 때 여 쓰고 어떤 때 야 쓰냐 이거는 딱 떨어지게 열로 땐 여 쓰고 열로 땐 야 쓴다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나 야는 아마 자기 주장을 긍정적으로 강화할 때 그러니까 난 내 생각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동의를 구할 때 부정의 어떤 어두를 내세워 가지고 동의를 구할 때 아마 이렇게 쓰지 않나 싶어요. 근데 문에 그런 뭐 이제 요 문에는 같이 붙어 다녀요. 대부분 붙어 다녀서 뭐 하지 않은가 이렇게 할 때 문에 너 뭐 바로 뭐뭐 한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런 문제점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문의했습니다. 그러면 하어 불착 이연 그렇죠. 근데 이가 접속사 이가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앞에 항과 뒤에 항이 나란히 이제 대등하게 이제 연결이 된 건데 뭐뭐 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 문의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문법적 역할을 하고 그러면 하어 불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만 따로 허사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따로 괄호치고 생각해 보면 문장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훈련이죠. 훈련착. 여기서 결국은 하어 불착 이연인데 여기 하는 이제 어가 원래 실제로 말하다라는 동사죠. 동사수로죠. 근데 하는 하나 또는 타 뭐 이런 현대 백화점에 와서는 타를 많이 쓰는데 타 또는 하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지시하는 동사, 그 방향성을 가지는 동사. 이럴 때 하 또는 타 또는 상 이런 것들을 동사 앞에 붙여가지고 방향성을 지시해주는 그런 구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시대가 내려올수록 이런 게 더 빈번하게 쓰이고 이제 뭐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쓰이게 되죠. 근데 하어 또는 타어 또는 뭐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러면 실제 동사는 어죠. 근데 그 다음에 불착이라는 게 뭐냐면 이 상태 동사나 상태 보조사처럼 한무 중국어 백화 중국에 들어오면 현 구어적 중국어 표현에 보면 어떤 동작성 동사가 그 동사의 어떤 행위를 일으켜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좀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 먹는데 잘 먹었어요. 또 먹는데 못 먹었어요. 먹는데 다 먹었어요. 먹는데 덜 먹었어요. 이런 차이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뒤에 나오는 상태 보조 동사 같은 걸 덧붙여 가지고 그것이 그 동사가 갖는 동작성의 좀 상황성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뭘 봤나 잘 봤나 할 때 간,
불견, 간득견 이렇게 말해요. 예, 간득견. 니 이제 봤냐? 너 내가 무슨 짓 하는 거 봤냐? 그럴 때 못 봤다 그러면 간불견, 봤다 그러면 간득견. 근데 요거는 그냥 본다는 동작이나 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본 동작이 획득했냐 안 했냐, 그 동작성 동사에 그 동사의 성질을 다 구현했냐 못했냐를 뒤에 붙여가지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중국어가 이런, 구어 중국어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불착 그러면 말이 제대로 다 안 된 거예요. 착착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말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말을 했는데 그 말한 내용이나 그 말의 맥락이 잘 들어붙었어요. 또는 잘 드러났어요. 저라고 하면 드러나다고, 뭐 착이라고 하면 어떤 그 상황을 다 이렇게 포착한 거. 전 말은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그 말한 것이 다 드러났다. 제대로 다 되지 못해서, 잘 못해서, 100% 말을 정확하게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표현이, 구어적 표현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게 말하자면 구어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다기보다도 고문투의 말이 아니고 구어적 표현이다. 이런 것 정도. 자, 참 구절만 조금만 더 하고. 내변, 소위, 정지유, 사단, 칠정지, 분, 유, 성지유, 본성, 기품지, 이자, 비견, 사불이, 미지, 기, 하이, 불찰, 이위, 본동이, 추이야. 선생님께서 내변은 올레자고 변은 변별하다, 변론하다 이런 뜻이니까 변론해 온 것. 다시 말해서 퇴계 선생이 자기 그 고봉의 편지에 대해서 비평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자기 주장을 다시 펼쳐서 온 것. 이 말이죠, 내변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의 사단 칠정의 나뉘음이 있는 것은 마치 성의 본성과 기품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비견, 재견해와, 비는 낮을 비, 달아올 비 해가지고 비루하다 할 때 쓰는 비자인데, 비견 그러면 자기를 낮췄을 때 비라고 써요. 폐라고 쓰기도 하는데 여기는 비루한 견해 이런 뜻에서 저의 견해와 사불이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제 견해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미지, 그러나 알지 못하겠습니다. 기 하이 불찰, 어째서 살피지 못하였는 것인지, 이 본동이 추이야, 본래는 근본은 같으면서 취향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둘 다 사실 전제는 같은데 왜 이렇게 서로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논란을 벌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질은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표현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또 슬그머니 양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난 그 사단 칠정 후설은 현재 뒷부분은 뭐 생략하고 사단 칠정 총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어진다 하는 거니까 번역은 또 이 고봉집도 그러고 태계 선생도 문집도 그러고 또 태계와 고봉 편지를 쓰자라는 책 속에도 번역되어 있고 하니까 번역 문제는 그 뒤에 이렇게 못하고 남은 부분은 참조해서 마지막 읽어보셔요. 476쪽에 사단 칠정 총론 부분. 이 이제 아마 총정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주자왈, 인수 천지중리 생, 기미감야, 순수지선, 만리구원, 소위 성야.
주자가 말하기를 인수 천지지 중이생, 사람이 천지의 중을 받아서 생겨나매. 그러니까 천지지 중이생, 천지의 중간 중에서, 여기서 중이라고 하는 게 공간적 의미일 수도 있지만 천지의 가장 어쨌든 에센스, 핵심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이 천지 가운데서 받아서 났는데 생겨남에 기미감야는 순수지선 만리구원. 미감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감하기 전이니까 자극을 받기 이전 그 본연의 모습, 태어난 본연의 상태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감이 수통이 천하지고 이런 말이 주역인데 감이 수통 천하지고 이런 말이 주역 개사전에 나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자극을 받아야만 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난 그대로의 본연의 측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저교한, 정적한, 그냥 아무 자극도 없는 마치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듯한 그런 게 아니고 태어나면 일단은 자극을 받게 돼 있죠. 그 하다못해 공기의 흐름의 자극이라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천하의 그 연고, 원인, 이유, 근거, 이런 거, 그게 이제 통한다. 이런 말이 개사전에 나오는데, 미감냐. 그러니까 아직 외적 자극을 받아서 의식적 반응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를 미감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야말로 본연의 모습 그대로예요. 타고난 본연의 모습 그대로. 그런 거는 순수하고 지선해서 순수하고 지선하고 만리구원 모든 이치가 거기에 구비되어 있다. 이것이 이른바 성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기독교 성서에서 하느님의 형상으로 또는 불교에서 일체 중생 신류불성 그러잖아요. 신류불성. 일체 중생 신류불성. 이 불성 같은 거. 이게 말하자면 보편 순수 지선 만리 구원한 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성이다. 이른바 성이다. 인유시성 즉 유시형. 유시형 즉 유시심. 이 불름무감어물. 감어물이 동즉 성지욕 자출은 이 선악 어시효 분의. 성지욕 즉 소위 정야. 자, 이렇게까지 또 이제 했죠. 자, 여기까지가 아마 주자의 말 같아요. 자, 그러나 인유시성, 사람이 이 성품을 가지게 되면 곧 즉 유시형, 바로 여기에 즉해서 이 형이 있다. 성이 있게 되면 성은 말하자면 공중루각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어떤 물건이 있으면 예를 들어 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컵이라고 부르는 한 이것은 컵입니다라고 이 컵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컵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컵의 컵다움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컵의 성이죠. 마치 그 플라톤 철학이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데아 같은 거. 그게 이제 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성. 그런데 플라톤은 물론 그 히랍적 세계관 속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느라고 예지계와 현상계 이렇게 이원적으로 설명하지만, 주자학적인 논리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가 초연한 그 원리의 예지계의 이가 존재하고 따로 존재하고 이렇게 보지는 않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가 있다, 성이 있다 하는 것은 곧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 형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인유시성 즉 유시형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인유시성 즉에서 즉은 요거는 앞에 구문을 조건화하는 가정 또는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 즉은
거기에 나아가서 즉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로 그게 그 불교의 원고 중에 불교의 어떤 화두 중에 즉심시불 이런 거예요. 즉심시불 이런 그 화두가 있죠. 바로 이 마음, 곧 여기 있는 바로 이 마음, 곧 이 마음. 이것이 부처다. 이제 이런 화두가 있는데 이 말처럼 즉 유시형, 곧 바로 여기에 이 형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형이 있다는 걸 이제 동반한다, 수반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유시형 즉 즉유시시 이렇게 이 형이 있다면 바로 거기에 그 자체 이 마음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의식 현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능무감어물, 불능무감어물, 불능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함이 없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없을 수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이중부정어니까 불능무감어물, 사물의 그 감함이 없을 수 없다. 근데 물은 말하자면 오브젝트 그 나 이외의 모든 것, 심지어 나도 나 자신을 객화하면 나 또한 물이 될 수 있죠. 맥락에 따라서. 그럼 어쨌든 물이라고 한문 텍스트에서 물이라고 나올 때 특히 이제 시대가 우리 가까운 요 시대로 흘러오면서 철학적 논쟁이나 이런 그런 텍스트 속에서 물이라고 나오면 오브젝트 일반을 가리키는 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감어물 그러면 대상 사물, 대상 오브젝트에 자극을 받는다 이 말이죠. 감어물이동, 그래서 대상의 자극을 받아서 의식 반응이 일어난 것, 이걸 동이라고 말했죠. 의식 반응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지 욕자 출현, 성의 욕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선악이 어시호 분의, 선과 악이 이에서 나뉘어진다. 근데 어시호 이 말은 나중에 약간의 그 수거처럼 쓰여져. 어시호 그러면 이에, 여기에서, 이에서. 호는 원래는 맥락이 좀 그 감탄사 뭐 이런 어기사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는 언어학적으로 아주 분석해 보면 뭐 이것도 의미 맥락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그냥 여기에서 이에서 이 정도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은 맥락이나 뉘앙스를 결정해 주는 거니까 우리말로 꼭 번역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선악 어시호 분홍, 선악이 이에서 나뉘어진다. 이에서 나뉘어진다. 성지욕 즉 소위 정리야. 성의 욕이라는 건 성이 어떤 욕구를, 그럼 성 자체가 욕망을 한다 이런 건 아니죠. 이제 성을 구현하고 있는, 성을 담고 있는 본성을 현실화하는 과정 속에서, 본성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욕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 잘하려고 한다, 착한 걸 행동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인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본성은 인의 예지가 옛날에 그냥 주자학적인 명제 심성론 속에서는 그냥 본성은 인의 예지라 그래요, 그냥. 자, 그럼 인의 예지라는 본성이, 그러면 인의 예지 네 가지가 있다는 그 뜻은 아니에요, 본성이. 본성은 하나인데 그 어떤 범주화하면 이렇게 인의 예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인의 예지를 표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본성이 있는데 착한 본성인데 그 착한 본성을 현실적으로 표현해 나가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욕망이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욕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선악이 나뉘어지는 것이죠. 요게 또 다른 말로는 정이라고 한다. 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식 작용이 어떤 그 외부의 어떤 자극을 받아서 일어나는
반응 양상을 정의라고 했죠. 차수언자 실석 악기 동정지 의 어수야기 이즉해 이어성정지설 가위 갈진 무여온의 차수원자 이 몇 마디 말은 실석 악기 동정지의 실로 여기 실은 부사어로 실로라는 참으로 실로라는 부사어고 석이라고 하는 게 풀릴 석자인데 이것은 풀이하다 해석하다 해석 전에 논어 처음 할 때인가요? 아무튼 간에 같이 이렇게 이제 호남학과에서 이런 한문 텍스트를 읽는 훈련 공부를 시작할 초창기에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해석하기 허메뉴틱스가 허메뉴틱스 이게 해석하기다. 해석하기를 허메뉴틱스의 어원이 헤르메스에서 왔다. 뭐 이런 말도 한 적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해석이라고 하는 그 설명, 번역이 아니고 트랜슬레이션이 아니고 해석이라는 거예요. 번역이 아니고. 자, 그럼 여기서 실석이라는 실로 풀이했다, 해석했다, 뭐를 악기의 동정지의를 악기에서 말한 동과 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풀이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악기는 얘기 안에 있는 한 편명이에요. 얘기라는 그 텍스트가 있죠. 근데 요 중요한 거는 얘는 기라고 표현해요. 논어 맹말, 서경, 시경, 역경 이렇게 이제 그 한대 들어와서 오경학이라는 게 발전하게 되는데 오경 박사 제도를 두고 오경학이라는 경학이 발전하는데 경학이 발전, 유교 경전학이 발전하면서도 예기는 예경이라고 잘 안 하고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고 예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기는 기록이라는 의미니까요. 자, 아무튼 이 얘기 가운데 악기라고 하는 편이 있어요. 악기. 이 악기는 서류에 하면 악경이라고 따로 있었다고도 해요. 악이라는 우리가 그 예악 사어서 아니 오경 중에 육경 뭐 이런 것 중에 악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따로 별도로 존재한 텍스트였는지 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어쨌든 이런 악과 관련된 그 텍스트로 악경이라는 게 따로 존재했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얘기 안에 악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순자라는 텍스트에 보면 악론이 또 있어요. 악론. 자, 이런 걸로 봐서 유가 맹자는 근데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뭐 그냥 음악을 홀로 즐기는 것과 백성과 더불어 즐기는 게 어떻게 더 즐겁습니까? 그럼 이런 말은 해도 악이 뭐다? 뭐 악이라는 게 어떤 거다? 이런 악에 대해서 논증하거나 뭐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이제 오히려 논어에는 보면 뭐 악이라는 게 어떤 거다, 뭐 악은 뭐 하는 거다, 뭐 악의 본질은 어떻다 이런 말을 하고 그것이 이제 얘기의 악기라든가 또 악경이라든가 또 순자의 악론이라 이런 거 발전해 가지고 음악의 어떤 이론화 작업 음악의 본질, 음악 미학 이런 것들을 다루는 텍스트가 있는데 아무튼 특이하게도 맹자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음악 미학에 관련된 텍스트의 얘기 속에 들어있는 게 악기다. 그다음에 이제 순자에는 악론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일단 이해합시다. 근데 거기에 뭔 내용이 있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본연의 상태 그대로 고요함, 그것이 하늘에서 타고난 본성이고, 감어무리동은 성지욕이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물의 자극을 받아서 거기에 반응하는 거, 이게 본성이 욕구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악기에 있는데, 그 말의 맥락 속에서 주자가 이 말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수약이 즉 말은 비록 간약하지만 요약된 것이지만 즉 이치는 논리는 이론은 이 해가 요 글자가 돼지 해자죠. 돼지해. 그리고 말씀원이 붙어가지고 발음이 해인데 뜻은 해박하다. 우리가 해박하다,
해당하다, 뭐 이런 의미 있어요. 그래서 갖추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해언 그러면 이치가 이즉해 이치는 여기서는 이치는인데 우리말의 이치는이라는 말이 이제 주제격의 의미가 되지만 여기 적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상당히 이 이치를 드러내 가지고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치는 갖춰졌다. 이치는 다 거기에 들어있다. 성정지설 가위 갈진 무여온의. 그래서 그것이 성정의 설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요 몇 마디 말이 비록 이제 실로 악기의 동정과 관련된 논의를 해석한 것이로서 말은 비록 간약하지만 이치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성과 정에 관한 설에 대해서라면 갈진무여언의 라고 할 수 있다. 다 표현하고 다 남김없이 정확하게 다듬어냈다라고 할 수 있다. 여는 남으려고 온은 쌓이다 이런 뜻이니까 더 남겨진 말 못하고 남은 덩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다 말을 잘했다. 이걸로 그냥 다 정리했다. 속속들이 깔끔하게 말끔하게 다 정리했다는 이런 의미예요. 갈진무여언의. 그럼 갈도 다할 갈자고 진도 다할 진자이지요. 그래서 갈진 그럼 다 남김없이 무여언의 남김없이 다 말했다. 기 소위 정자 내 희노 애구 애오 욕지 정야 중용 소위 희노 애락자 동일정. 그러나 그 이른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성정 이렇게 말하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노애구 애오역의 정이다. 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중용에서는 희노애락만 말했죠. 희노애락지 미발 뭐 이렇게 나온 희노애락.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에서는 여기다가 애오역 애오구 희노애구 애오역 그렇죠. 희노애구 애오역 또 희노애락 애오역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약간 구를 넣기도 하고 락을 넣기도 하는데 그 즐거움을 넣기도 하는데 맥락은 그냥 7가지로 그냥 대충 설명하고 있어요. 대충이 아니라 7가지로 이제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희노애락 애오역 또는 희노애구 애오역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요 7가지를 말한다. 요게 정이다. 그런데 이것은 중용의 이른바 희노애락이라는 것과 같은 정이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오해할 필요 없다. 희노애락이라고 했지만 중용에서는 희노애락이라고 했지만 그 얘기에는 희노애구 애오역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희노애락 애오역이든 희노애구 애오역이든 그게 그거다. 같은 정이다. 동일 정이다. 같은 정이다. 정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시심이 불능무감어물즉 정지겸 이기자 가지야. 이미 이 마음이 있어서 불능무감어물 사물의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자극을 받음이 없지 않다면 없을 수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사물의 자극을 받지 않음이 없다면 정지 겸 이기자 가지야. 정이 이기를 겸한다는 것을 가지야 알 수 있다. 정이 이와 기를 겸한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가지야.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감어무리동 이 선악 어시호 분 즉 정지유 선악자 역 가지야. 근데 사물의 자극을 받아서 반응을 함에 선악이 어시오분 여기에서 선과 악이 나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 본성은 그냥 고요하고 인생이정 사람이 태어나면서 있는 그대로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 그대로 요런 상태는
원초적으로 있는 본연의 그냥 그대로의 상태인데, 이거는 사람이 한시에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막 태어나가지고 금방 태어나자마자 아기는 이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배고프고 바로 춥고 뭐 바로 뭔가 어떤 자극을 받으니까. 요거는 이념적인 거죠. 이념적인.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이미 자극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가뭄우리동이란 말은 사물의 대상의 자극을 받아서 반응이 일어나면 이 선악이 여기에서 나뉜다. 그러니까 자극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하는 속에서 선과 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선과 악이 실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논의를 가만 조금 더 철학적으로 좀 훈련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서 생각해보면, 과연 이 서브스탄스,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이 실체가 있나 없나, 이 논의를 우리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서양 언어 문화 속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긴 하지만, 서양 언어 속의 언어적 구조는 실체를 상정하고 언어를 이제 개념을 정의하고 또 문장을 만들어내고 뭐 대상을 설명하고 존재론을 설명, 그러죠. 근데 동양에서는 이렇게 서브스탄스라고 하는 것이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싶긴 해요. 물론 이 기론을 말하긴 해도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럴 때,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도 선 자체 또는 악 자체, 그 독립적인 악의 본질, 뭐 이런 게 따로 실체로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여기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원초적 본연의 상태로 이제를 가지고 있어. 그거는 완전히 그냥 아주 고갱이처럼 알맹이처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념과 원리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뭐 본성을 가지고 어쨌든 외부의 온갖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가. 그럼 자극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죠. 그 반응을 일어나 가지고 어떤 반응을 받아들이고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표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선과 악이 나타난다, 이제 이 말이죠. 시업은 그렇다면 정지유선학자 여기까지야. 정이 선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한 알 수 있다. 이 말은 정 속에 선과 악이 있다, 이 말이죠. 정을 통해서 선악이 드러난다. 정이 표현되는 과정 속에서 선이나 악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희노애락 발개중절자, 즉 소위 이야 선야, 이 기발 부중절자, 즉 내유어 기품지편이 유불선자의. 요게 지금 그 고동기대성이 일관된 논리죠. 희노애락이 발개중절자, 요건 중경에서 나온 내용인데, 희노애락이 발개중절, 발은 아까 동과 비슷하게 동이나 발이나 여기는 표현된 의미예요.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표현되어 가지고 모두 중절한 것, 절도에 맞는 것, 어쨌든 표준, 기준, 거기 맞는 것은 바로 이것이 곧 이른바 이고 선이다. 그리고 발부중절, 발해가지고 표현되어서 절도에 맞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유어 기품지편, 기품의 편에서 말미암아. 그러니까 기품의 기품지편. 편이라고 하는 게 여기 중요한데, 여기 치우침이죠. 치우침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적합함, 적도, 적정성 또는 중도, 중심, 여기서 기울어진 거. 우리가 이렇게 천칭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저울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평평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 이걸 편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중지를 하다는 것은 곧 바로 편한 거다. 근데 그 편한 거에 뭐가 편한 거냐? 기품이 편한 것. 근데 기품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것, 이제 부여받은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기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이와 기로 나누는 모든 우리가 지각하고 감각하고 자극하고 작용하고 이 모든 것들은 기예요. 의식 현상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있는 것들이 이게 다 기품인데 이것이 치우침에서 부중절하게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내 몸은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잖아요.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 우리가 이런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80년대 이제 그 막 학생 운동이 있어가지고 저희 친구들이 많이 막 단순 가담자로 가서 뭐 고려 한 2, 3일 살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는 마약하고 비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가지고 좀. 근데 아무튼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감방 뭐 이렇게 한 밀실 공간에 좁은 공간에 막 빡빡하게 있으면 옆에 사람이 뭐 아무튼 간에 취조를 받으러 이렇게 불려나가면 그렇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때의 느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막 어떻게 보면 그 도덕적인 자기 어떤 그 모멸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기품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기품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고 이렇게 하면 모든 그 어떤 고통도 떠안을 것 같지만 막상 사람은 누구라도 고통을 회피하고 편함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이념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현실의 몸은 그걸 원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 기품지편이라는. 그래서 유불선자의, 그래서 선하지 않음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나라는 내 신체, 내 몸의 어떤 이걸 표현해내고 내 몸의 어떤 확대, 내 몸의 확장, 이런 걸 추구하게 되잖아요. 약, 맹자지 소위 사단자, 즉, 취, 정지, 겸, 이기, 유, 선악상, 척출기, 발어리, 무불선자, 은지야. 자, 요게 지금, 이제 기대생이 지금 자기 논리를 지금 이제 아주 막 명료하게 지금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맹자의 이른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단과 같은 것은 약은 그런 맥락이죠. 취, 정지, 겸, 이기, 유, 선악, 상. 자, 여기서도 보면 취, 상 이렇게 했죠. 이 취는 나아가다. 네, 나아가는데 논어나 맹자 같은 데는 물론 표현되기 쓰이긴 하지만 이 점점 더 언어가 굉장히 형식적인 문법적 형식을 많이 갖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공간을 지향하고 뭐 이동성 또는 목적 방향성 이런 걸 상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면 그 나아가는 것에 대한 공간적 그걸 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맹자의 이른바 사단과 같은 것은 그런 것이라면 나아가는 거 어디 정지 겸 이기 유선악 상. 그러니까 취하고 상이 지금 연결된 거죠. 뭐겠어요? 정의 이기를 겸하고 선악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나아가서 척은 뭐 발라내다 뭐 끄집어내다 이런 척출 그러면 뽑아내는 발을이 이 무불선자 이에서 나와서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 그것을 끄집어내서 말한 거다.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대승의 논리 중에 중요한 논리인데 뭐냐면 왜 맹자는 사단을 따로 말했나. 성현이 성과 정을 일관되게 말한다면 굳이 사단이니 칠성이니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성현의 말 가운데 얘기에는 칠정이라는 걸 이야기해가지고 무슨 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맹자에는 왜 사단을 말해가지고 착한 본성을 논증하는 근거로 삼았냐. 그것은 맹자의 의도가 그런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의도는 정 가운데 이념을 표현하기 위한 정의 측면, 정이 갖는 측면 가운데서 이념을 표현하기 위한 측면만 끄집어내서 따로 말하자면 제시해 준 거지. 그게 말하자면 이제 사단이다 이 말입니다. 개 맹자 발명 성선질이 이 사단 위원 즉 기발을이 무불선자 우가지야. 그러니까 맹자가
대체로 맹자가 발명 성선질이 성선의 이치를 펴서 밝혀냈어요. 발명 인벤션 뭐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발명은 명료하게 드러내는 걸 발명. 그 예를 들어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우리 부모 세대에서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변명, 아폴로자이즈 여기에 해당하는 걸 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막 야단 맞다가 회초리를 막 두드려 맞다가 이제 너 왜 이런 잘못했냐고 막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래 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변명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고 발명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른들이 저희 부모 세대에서는. 근데 그 발명은 어쨌든 뭐냐면 명료하게 표현해낸다 그런 뜻입니다. 해명해낸다. 그럼 맹자가 성선의 이치 여기서 성선질이 착한 본성 성의 착한 이치를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이 사단을 가지고서 말한 것은 기발을이 무불선자 그것이 이에서 발하여 표현되어 나와서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을 그 심을 우가져 또한 알 수 있다. 요게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맹자는 이 성선을 표현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이 도덕적 이념을 해내는 감정, 요걸 따로 이제 제시해 주기 위해 사단을 굳이 말한 것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러한 감정은 착한 일변도다. 착한 거다. 주자우활 사단시 리지발 칠정시 기지발 부사단 버러리 무불선 위시 이지발자 고무가무의 칠정겸 이기유선학 즉 기소발 수불부전시기 이역 불무기질지잡 고 위시기지발 발차 정여 기질지성지 설야 여기까지요. 근데 주자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사단은 이의 발이고 칠정은 기의 발이다. 여기서는 시가 계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단, 시, 이지, 발 이렇게 말했을 때 사단은 이의 발이다. 이런 계사처럼 보이죠. 사단은 이의 발이고 칠정은 기의 발이다. 라고 하고 저 사단이란 발을이 무불선 이에서 표현되어 나와서 선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은 위시 이지 발자 이것은 이가 발한 것임은 고가무의 그러면 의심할 것이 없다. 본래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의심할 수가 없다. 이것은 이에서 나온 것이면 의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 그거 인정할 수 있다. 칠정 겸 이기유선학 즉 기소발 수부전시기 이역 불무 기질지잡 요 말의 의미는 명령 뭐냐면 칠정은 이기를 겸하고 선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칠정 그 자체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표현됨에 따라서 표현되는 양상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 그러면 악의 요소는 기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서는 악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악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악으로 나타나고 악으로 드러난다는 것 자체는 기적 측면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소발이 그 표현된 것이 부전시기 오로지 기라고 할 수는 없어도 그러니까 칠정은 선과 악, 뭐 이와 기 이런 게 다 겸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로지 기다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없을 수는 없다. 뭐 기질지잡이. 칠정은 기질의 잡됨이 없을 수 없다. 기질의 뒤섞임이 없을 수 없다. 고로 위시 기지발 이것을 기의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표현상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차정 여 기질지 성지설 이것은 기질의 성의 설과 같다. 기질의 성은 이제 본연지성, 기질지성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실제로 주저하게
주자가 이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장행거도 이 말 자체는 원래 본연지성을 말하기 전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천지지성이라고도 하는데, 장행거는 천지지성, 기질지성 했는데, 주자는 요걸 이제 천지지성이라고도 다 쓰기도 하지만, 본연성, 기질성 이렇게 나누죠. 근데 본연성은 그냥 이 일변도예요. 이 그 자체, 이념만 딱 되죠. 근데 기질지성은 이제 기질 안에 들어온 성이기 때문에 이와 기의 어떤 기의 어떤 작용과 요소와 측면을 겸하여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요게 바로 이제 기질지성 예설과 같다. 개, 성, 수, 본선, 이, 타의 기질, 즉 불무, 편승, 고, 위지 기질지성, 칠정수 겸 이기, 이약 기강, 관섭, 타, 부득, 이류어, 악고, 위지, 기지, 반략. 여기서도 또 중요한 개념이 이제 몇 개 또 나오고 있는데, 잘 보십시다. 성, 수, 본선. 성은 비록 본래 선한 것이지만, 본연적으로 선한 것이지만, 타의 기질, 여 측면이, 타의 기질. 이건 타고, 예, 이거는 추죠. 추. 이렇게 쓰기도 예, 있나. 예. 아무튼 추는 여기 발음이 이것도 수긴 한데 요거는 타 계를 타자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음도 떨어지다 타어 기질. 그럼 기질에 떨어져 있는 거, 기질에 들어와 있는 거, 기질에 한계 지워진 거. 그것은 불무편승. 불무편승, 그럼 편승이 없을 수 없다는 건데, 편승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어서 우세한 것이죠. 편은 치우친 거고, 승은 우세한 거, 이런 뜻이에요. 우리 왜, 재승덕, 이런 말 쓰는 경우에, 어떤 사람은 재승덕이다, 또는 재승덕이다, 이런 말 쓰는데, 재질이 덕성보다 우세하다, 이 말인데, 이 잔재주, 잔머리, 말 잘하고 막 요리조리 말만 번지를 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그 깊이가 없고 이런 거 까불까불하고 경박하고 이런 사람을 재승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기서 승은 우세하다, 우월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무편승, 기질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측면, 어느 한쪽이 우세한 측면이 없을 수가 없다. 그 위지 기질지성, 그러므로 이것을 기질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칠정수 겸이기, 이 이학기가 중요한 이학기가. 이학기강이라는 용어도 참 중요한 주작의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칠정은 비록 이기를 겸하고 있지만, 이와 기가 겸해져 있지만 이가 약하고 기가 강하여 관섭타 부득. 자, 이것도 그 구어적 표현인데, 관섭 타 부득 이렇게 돼 있죠. 좀 타,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이제 관섭이, 관은 관할하다, 뭐 이런 대롱 뭐 이런 의미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섭도 이렇게 겸하다, 아우르다, 뭐 다스리다, 뭐 이런 이제 지배하다, 뭐 그런 의미. 관섭이란 말은 이제 장악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그것을 근데 부득이 이 말하자면 관섭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 이 이제 어떠한 동작이 그 기대하는 바를 성취했을 때, 또 성취하지 못했을 때 득 또는 부득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관섭타 부득은 잘 컨트롤 못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을 컨트롤 못한다. 그러니까
이약 기강하니까 이가 기를 컨트롤 못한다 그런 의미로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약 기강이란 말은 이념은 약해. 왜냐하면 잘 안 드러나고 또 그 그 신약 성서에 보면 바울의 편지 글 중에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내 마음, 지향, 의지 이것은 내가 도덕을 지향하거나 또는 뭔가를 지향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육체적 욕망, 육체적 욕구 이것이 약해져. 거기에 내가 그냥 쏠려가. 뭐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가 기로 표현되고 기에 의해 드러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기의 어떤 작용, 기의 측면, 기의 요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뚜렷이 지각되고 감지되고 인식되는데 이념적인 측면은 잘 안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도덕, 이념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드러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류어악, 악에 쉽게 흐른다. 류는 흐른다라는 뜻이고 이가 이제 부사어로서 쉽사리 쉽게 이런 데 이류어 악. 자, 요게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표현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악에 쉽게 흐른다. 감정의 자극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맥락이죠. 고로 위지 기지발랴. 이것을 기회발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칠정은 무조건 기회발, 사단은 무조건 이해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세한 측면, 또 두드러진 측면, 또 우리가 약간 그렇게 해서 그 측면을 말해서 기회발, 이해발 이렇게 주자가 설령 사단은 이해발, 칠정 기회발이라고 했다 해도 그것은 이념성만 말할 때는 사단 이해발이라고 하고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다 칠정 속에 녹아 있는 거고 또 칠정의 요소는 기의 작용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또 감정의 요소라고 하는 거는 가만두면 자꾸 치우치고 막 우세하고 막 또 이렇게 흘러가고 또 컨트롤하기 어렵고 걷잡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기의 요소가 두드러져 보여서 그렇게 말한 거지 사단은 기의 발끝, 칠정은 기의 발끝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나아가서 말하는 맥락과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연, 기, 발이 중절자 내 발을이 무불선 즉 여, 사단, 초, 불이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그 표현된 것 가운데 중절한 것은 바로 이에서 발한 것으로서 선하지 않으면 없다면 이건 사단과 애초부터 다르지 않은 거 아니냐. 사단은 물론 선해. 이거 인정할 수 있어. 맹자가 말한 거니까. 선해. 그러면 칠정 가운데 중절한 거, 이거는 곧 선이니까 그럼 이건 사단하고 차이가 있냐 없냐. 이 말이 된 거예요. 부중절한 거, 이거는 악이니까, 이거는 뭐 악이라고 하니까 이건 문제 없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 없어. 그런데 칠정 가운데 중절해서 선한 거. 그럼 이것을 사단의 선과 칠정의 성, 아니, 사단의 선과 사단의 선한 감정과 칠정의 선한 감정, 그럼 다른 선한 감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음. 그래, 이런 것들은 사단과 애초부터 차이가 없어요. 사단, 지시, 이지발. 사단은 다만, 지시. 이것도 굉장히 국어적 표현인데, 다만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시. 이건 다만 뭐뭐일 뿐이다. 사단은 다만 이해발이고, 명자지의 정욕 사인 화기충지 즉 학자어 사단지발 가 불체인이 확충지호. 자, 요건 이제 맹자의 의도가 이런 거다는 거예요. 맹자의 의도는 바로 뭐뭐 하려고 한 거다. 뭐요? 사람들로 하여금 화기충지 넓혀서 채우게 하려고 한 것이니까 그렇다면 학자 배우는 사람은 사단이 발현될 때 체인하여서 확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불 이렇게 부르면 가불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갑을, 어디입니까? 네. 실정 겸유 이기지발이 실정 겸유 이기지발이 이지소발 혹 불능이 제호기 기지소류 역 반유의 폐허리 즉 학자어 칠정지발 가불 성찰이 극치지호. 자, 여기 또 이렇게 칠정은 겸유 이기지발 이와 기의 발을 겸유하고 있고 이지소발 그게 이가 표현된 거라 하더라도 혹 불능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쩌면 그럴 제혹이 길을 주재할 수 없거나 길을 이 제도 뭐 원래 이게 이제 요리하는 요리사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나중에는 재상이라고도 쓰기도 하죠. 제자 재상. 근데 요리한다 이런 데서 컨트롤한다 뭐 이런 의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주제 그러죠. 주제. 네. 주제자. 룰러, 주제자, 룰러. 뭐 하여튼. 자, 그러니까 컨트롤러. 그러니까 불능이 제호기, 기를 주재하지 못하거나, 기지 소류, 기가 흐르는 바가, 기가 작용하는 바가 역시 반유의 폐허리, 도리어 반대로 이에 가려지거나 이를 가리거나 하면 하니 학자어 칠정지발에 학자는 배우는 사람은 칠정이 발현됨에 가불 하지 않을 수 있느냐면 성찰이 극치지 성찰해서 극치하지 않을 수 있겠나. 극치에서 그건 이길 극인데 극복하다 이기다 이런 뜻이지만 사실 능의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면 어쨌든 극치 그러면 다스려서 다스린다 이런 의미로 합쳐가지고 그래서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차, 우, 사단 칠정지 명의 각유 소위 연자. 또 이 또한 사단 칠정의 명의 아까 개념 뭐 이런 개념 정의 뭐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것에 각유 소위 연자 각각 소위연이 있다 이 말은 왜 사단 칠정이 그냥 정의만 하나로 말하면 되지 왜 어떤 때는 사단 말하고 어떤 칠정 말했냐. 물론 시대도 다르고 텍스트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데 옛날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일단 뭐 의도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소위연이 있어서. 그래서 사단이라고 말할 때 맹자가 의도가 있었고 또 얘기나 중용에서 칠정이라고 말할 때 역시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지 정을 애초에 두 가지로 인정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적인 엄밀하지 못한 이론의 어떤 것을 정합성을 기하려고 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애쓴 거예요. 학자 구능 유시 구지 즉 역가의 사과 반의 학자가 배우는 사람이 만일에 유시이 구지 이로 말미암아서 추구해 간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사단과 칠정의 차이 사단과 칠정의 개념의 차이가 생겨나는 까닭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탐구한다면 역시 가히 사과반의 이 말은 관용적 표현인데 생각한 것이 곧 결과를 반은 지나간다.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다처럼 이제 생각하면 곧 반은 먹어 들어간다. 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런 의도만 가져도 벌써 많이 이제 성취 같다. 뭐 그런 맥락이 되겠죠. 차홍문 간 때문에 예. 아, 음, 차는 또 다른 내용이니까 여기서 그냥 정리하고 12월 9일부터 사기 열전 선독을 합니다. 사기 열전 선독 발표에서 선독. 그리고 12월 9일부터 2월 말까지 2월 말 그렇죠? 3월 되기 전에 2월 말까지 한 14주 정도 우리가 이제 안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주 동안 사기열전 한 14편 정도를 중요한 또는 오늘날까지 의미 있고 또 뭐라고 할까 한문 텍스트 읽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사기의 이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런 텍스트를 뽑아가지고 한 14주에 걸쳐서 사기열전을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한 논어도 읽고 뭐또 뭐죠 이거 고봉문집도 읽고 했으니까 사기열전의 강독에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좀 많이 뭐 정말 수박 겉할 주마간산격으로 고봉문집을 대충 조금 봤습니다. 맛봤습니다. 그냥 맛만 봤어요. 맛만. 혹시라도 고봉이 참, 그 고봉이 어떤 그런 학문적인 자세라든가 또 사상과 품격에 이제 조금이라도 흥미와 관심을 갖는다면 고봉에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4주, 14주, 예, 총 14주, 특강까지 합쳐가지고 먼 길을 끝까지 무사히 오시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인연이 되는 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